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좀 늦었는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제 경험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그렇죠? 그런 국민이 많습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 대통령이 만약에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내지는 지금 대학생들이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민원을 계속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바로 그 청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부분, 아니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교육개혁의 목표, 이 부분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 후보자를 감싸기 또는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입제도가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자기의 경험만 아시겠죠. 저는 사실은 제가 1990년대에 기자를 80년대에 시작해서 90년대에 처음으로 정치 분야가 아닌 곳에 가서 취재를 해본 경험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2년을 넘게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처음 도입될 때입니다. 대입제도 잘 아시지만 70년대 예비고사라는 걸 보고 그 예비고사를 가지고 일종의 자격시험이었는데 그 일부분을 반영하고 또 본고사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고사라는 걸 보고 대학에 들어갔고 80년대에 이른바 졸업정원제라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 혜택을 많은 대학생들이 물론 받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게 특정 대통령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졸업정원제가 됐고 그 당시에 도입된 것이 바로 학력고사 제도입니다. 학력고사 제도, 예비고사 제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교육개혁 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개혁 자문회의 보고서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두께의 2권입니다. 그때 모든 대입제도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훑어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의 대입제도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교육개혁위원회니 무슨 교육개혁이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2권 갖다 놓고 무엇이 좋은지 한번 쭉 연구 결과를 해보면 거기에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모범 답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이라는 화두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해서 있었고 드디어는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이제 교육개혁이라는 저 허망한 구호를 써먹지 않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조국 물타기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교육부 취재를 할 때 정말 비극적인 얘기 하나 전해드리죠. 그 전에 이미 저희 대학에 들어갈 때 외교관 자녀 입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례 입학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국내에 놓고서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외 데려가서 교육시키기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대개 2, 3년 간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가 이러는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외교관 자녀 특례 입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요 A4 용지 요만한 거로 한 장짜리 특례 입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한 2, 3년 지나자 요게 3장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 특례 입학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요 외교관 자녀 특례 입학이 상사 주재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이라는 게 뭡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외국에 어떤 지점을 두고 있으면 그 지점에 근무하는 주재원의 자녀까지도 지금 혜택을 보고자 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동원되니까 이거를 3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요 3장으로 이제 빗장을 친다고 쳤는데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게 1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교육 취재를 할 때 보니까 이게 한 권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디어는. 그만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외교관 자녀 특례 입학 제도라는 최초의 취지가 문제입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조국이 문제가 아니고 입시 제도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연구부정과 그 딸이 연구부정과 연관되어 있고 그 연구부정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입시부정까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도 그거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자식을 특목고에 입학시켰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듭니다. 그 스펙은 물론 부모가 도와주죠. 제 자식은 올림피아드라는 걸 했습니다. 그 올림피아드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 개입됩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부정을 만들어낼 능력도 저희 집사람은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물리학회에서 하는 그 올림피아드에 출전을 시켜서 그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런저런 스펙과 합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은 뭐 조국 후보자 본인인지 아니면 뭐 조국 후보자 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그 조국 후보자 딸을 봐줘서 논문에 그것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를 시켜서 아마도 이것이 고려대 합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논문에 더군다나 제1저자로 2주간 인턴하고 등재될 수가 있었는가? 이거는 보통의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자면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는 이거는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이 차원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부인이 불법적으로 딸을 제1저자로 등재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죠. 이게 입시부정과 또는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제도든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한계, 감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인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조국 후보자 부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감시망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무너뜨려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본질을 피해가거나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도 또다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입제도를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재검토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대입제도가 한번 바뀐다, 고입제도가 한번 바뀐다고 하면 그 언저리에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이 모두 다 동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도가 바뀌면 나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나? 이 과목을 바꿔야 되나?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대학 입학 시험에 제2 외국어로 독일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2 1학기가 딱 끝나는데 독일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 외국어가 대학 입시 과목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갑자기 독일어를 그 잘하던 독일어를 하지 않고 완전히 접어뒀습니다. 그러더니 그 독일어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시고 그 당시에 대우인가? 주대우. 독일어를 잘하시니까 주대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시제도의 피해가 그 독일어 선생님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저희 진로에도 만약 제가 그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고 과거의 입시제도에 따라서 독일어 시험을 보고 갔다면 저 지금도 독일어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지금 독일어 읽을 줄밖에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입시제도의 피해입니다. 또다시 고등학생, 중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살리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유탄을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되는 문제고, 무엇보다 입시제도를 재검토하는 그 이유가 조국 딸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아니 입시제도가 잘못됐으면 입시제도 자체로 고치면 되지 왜 이걸 조국 딸 때문에 고쳐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뭘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미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냐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